대지진으로 비상사태에도 정신 못 차리는 일본. 일본이 한국을 가르쳐야 한다고요? 하지만 한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진짜 앞서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들은 한국을 뭘 가르치러 온다는 걸까요? 우리가 뭘 배워야 한다는 걸까요? 이런 어이없는 소식을 오늘 한번 알아볼까요? 저는 도쿄의 한 대기업 홍보팀에서 일하는 카나자와 에리코입니다. 올해로 34살이 됐습니다. 매일 아침 도쿄의 복잡한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게 일상이죠. 오늘도 평소처럼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회사 로비의 대형 스크린에서는 계속해서 경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일본 경제 성장률 또다시 하락, 난카이 대지진 발생 가능성 고조, 젊은 층 소비 심리 위축, 불안한 뉴스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향하는 동안에도 직원들의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홍보팀 회의실에 들어서자 나카무라 부장이 예상치 못한 발표를 했어요. 이번 분기 우리의 새로운 목표는 한국 시장 진출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모두가 의아한 표정이었죠. 일본 시장도 불안한데 왜 하필 한국일까요? 나카무라 부장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한국에 알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가르쳐줘야 하죠. 에리코 씨, 이번 프로젝트는 당신이 맡아주세요.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한국을? 그것도 가르치러 간다고요?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와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국의 최신 경제 지표가 떴죠. 생각보다 좋은 수치들이 보였어요. 옆자리의 후배 사키코가 살짝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선배, 한국 너무 부럽다. 전 요즘 한국 드라마랑 케이팝에 푹 빠졌거든요. 한국은 지금 엄청 핫하다고요? 사키코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켠이 복잡했습니다. 뉴스에서는 늘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만 전하는데 젊은 세대들은 왜 이렇게 한국에 열광하는 걸까요? 퇴근길, 지하철에서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다음 주면 벌써 출장이네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밤거리가 왠지 모르게 달라 보였습니다. 우리 회사가 정말 한국보다 앞서 있는 걸까요? 나카무라 부장의 말대로 우리가 그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한국 출장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스마트폰으로 한국의 최신 뉴스들을 찾아보면서 저도 모르게 궁금증이 커져갔습니다. 나카무라 부장의 말처럼 정말 한국이 일본보다 뒤처져 있을까요? 아니면 사키코의 말처럼 새롭고 활기찬 나라일까요? 이불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번 출장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때는 몰랐죠. 제가 얼마나 큰 변화를 겪게 될지.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하던 그날 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출장까지 일주일,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검색할수록 혼란스러웠죠. 일본 뉴스에서는 한국의 불안정한 경제 상황과 정치적 갈등만을 다뤘습니다. 반면 젊은 층의 소셜미디어에서는 완전히 다른 한국의 모습이 보였어요. 사무실에서도 한국에 대한 상반된 시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카무라 부장은 매일같이 제게 조언이라며 말을 건넸죠. 에리코 씨, 한국은 아직 우리를 따라오기엔 멀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기술력과 문화의 우수성을 잘 보여주세요. 하지만 옆자리의 사키코는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제자리로 달려와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선배, 제가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 보셨어요? 한국의 회사 문화를 다룬 건데 정말 신선하더라고요. 수직적인 우리 회사와는 너무 달라서 놀랐어요. 사키코의 말에 관심이 생겨 그날 밤 그 드라마를 찾아봤습니다. 극중 한국 회사의 모습은 제가 알던 것과 달랐어요. 자유로운 의견 교환, 수평적인 소통. 우리 회사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죠. 출장 준비를 하면서 한국어 인사말도 조금씩 익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낯선 발음이 제 입에서 어색하게 흘러나왔죠.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준비한 해외 출장은 처음이라는 걸요. 주말 친구 미호와 만나 출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호는 대학 시절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다녀온 경험이 있었죠. 에리코, 편견을 가지고 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거야. 난 한국에서 정말 많이 배웠어.
그들의 빠른 변화 속도와 혁신을 보면서 우리 일본이 오히려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지. 미호의 말에 놀랐습니다. 우리가 뒤처지고 있다니.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생각이었어요. 출장 전날 밤 짐을 싸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카무라 부장의 말처럼 정말 우리가 한국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미호의 말처럼 우리가 오히려 배워야 할 게 있을까요?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아 출장복을 골랐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세련된 옷을 고르면서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있는 그대로의 한국을 보자고요. 선입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인천공항에 도착하겠죠. 과연 어떤 한국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설렘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출장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거라는 걸,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보게 될 것들이 제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으리라는 것도요. 그 변화는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 처음 마주한 한국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나카무라 부장이 말했던 뒤처진 나라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입국 심사대에서는 로봇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일본에서도 보지 못한 광경이었죠. 키오스크로 빠르게 입국 신고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동안 계속해서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 옆자리의 현지인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일본에서 오셨나요? 교통카드 하나만 있으면 이 철도부터 시내, 지하철, 버스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 친절한 안내에 감사 인사를 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우리 도쿄에서는 철도 회사가 다르면 매번 새로운 티켓을 사야 하는데 말이죠. 서울 시내에 들어서자 고층 빌딩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도쿄와는 뭔가 달랐어요. 더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느낌이었죠. 건물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저녁에는 첫 미팅이 잡혀 있었어요. 한국 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이사 김수연이라는 분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김수연 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38살의 김수연 이사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카나자와 씨 환영합니다. 완벽한 일본어였어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제게 김수연 이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전에 일본 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카나자와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일본이 한국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카무라 부장의 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지금까지 본 한국의 모습들이 그의 말과 너무나 달랐거든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한국이 너무 달라서요. 김수연 이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며칠 동안 잘 보셨으면 좋겠네요. 진짜 한국의 모습을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늦은 시간임에도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여성들이 혼자서도 당당하게 거리를 걸어 다닌다는 거였어요. 도쿄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호텔 방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충격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내일이면 한국 회사를 직접 방문하게 될 테니까요.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데 문득 나카무라 부장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따라올 수 없는 나라. 과연 정말 그럴까요? 오히려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건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 제 모습이 낯설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설레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아직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보게 될 더 큰 충격과 변화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게 될 더 큰 충격과 변화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깨달음은 다음 날 아침 한국 회사를 방문하면서 시작됐어요. 현대적인 외관의 회사 건물에 들어서자 로비부터 달랐습니다. 직원들이 자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김수연 이사가 저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개방형 사무실에서는 자유로운 토론이 오가고 있었어요. 젊은 직원이 임원급으로 보이는 사람과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직급과 나이에 상관없이 의견을 자유롭게 나눕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신입사원에게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김수연 이사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우리 회사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회사 구내식당은 마치 고급 레스토랑 같았어요.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시끌벅적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했죠. 일본은 조용히 각자 도시락을 먹는다고 들었어요. 그게 더 편할 수도 있겠네요. 옆자리에 앉은 마케팅팀 박지원 과장의 말에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편한 건가요? 아니면 그저 익숙한 건가요? 오후 회의에서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CEO가 직접 참석한 회의였는데 모든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있었어요. 이 전략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보는 건 어떨까요? 신입사원으로 보이는 직원도 거리낌 없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CEO가 그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다는 거였죠. 저녁이 되자 김수현 이사가 회식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회식 문화도 일본과는 달랐어요. 건배를 할 때는 고개를 돌리고 술을 강요하지 않는 문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에리코 씨, 사실 저는 예전에 일본 도쿄의 한 기업에서 일했어요. 하지만 너무 경직된 분위기와 수직적인 문화 때문에 한국으로 왔죠. 김수현 이사의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과연 정말 당연한 걸까요? 일본은 과거의 영광을 지키려 하고 한국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어떤 게 더 나은지는 에리코 씨가 판단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나카무라 부장에게 보고할 메일을 써야 했거든요. 하지만 자판 위에 올려진 손가락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뭐라고 써야 할까요?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요? 아니면 우리가 변화해야 한다고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불과 이틀 만에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시작에 불과했죠. 더 큰 변화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직 모른 채로요. 더 큰 변화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직 모른 채로요. 그 변화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향하던 중이었어요.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던 제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순간 중심을 잃고 앞으로 휘청거렸죠. 괜찮으세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재빨리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발목이 몹시 아팠어요. 한 젊은 여성이 바로 119에 전화를 걸었고 다른 분은 제 가방을 들어주셨죠. 병원에 데려다 드릴게요. 혼자 두면 위험할 것 같아요. 낯선 나라에서 낯선 이들의 친절이 너무나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접수부터 진료까지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 쓸 필요가 없었죠. 태블릿으로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실시간으로 대기 순서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혜진 간호사입니다. 29살의 박혜진 간호사는 유창한 일본어로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일본에서 오셨다고요? 저도 작년까지 도쿄의 한 병원에서 일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더 발전되어 있더라고요. 엑스레이 촬영 결과가 바로 태블릿으로 전송되었고 의사 선생님은 3D 이미지로 제 발목 상태를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도쿄의 병원에서는 보지 못한 광경이었어요. 다행히 심한 부상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은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나오는데 박혜진 간호사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못할 거라고 생각하셨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살아보니 달랐어요.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김수현 이사에게 연락해 오늘 일정은 미뤄야 했지만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았어요.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있는데 문득 웃음이 났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르치러 왔다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깨달았거든요. 최첨단 의료 시스템, 낯선 이의 따뜻한 친절, 능숙한 일본어 실력까지. 오히려 제가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아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카무라 부장의 말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요. 하지만 이제 와서 그걸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내일의 일정을 확인했어요. 한강 나들이가 예정되어 있었죠. 발목이 아프지만 더 많은 한국의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잠들기 전 문득 깨달았어요.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편견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이것도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강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더 큰 깨달음을 아직 모른 채로요. 한강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더 큰 깨달음을 아직 모른 채로요. 하지만 그 깨달음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발목 통증이 덜해진 다음 날 저녁, 김수현 이사와 한강으로 향했어요.
택시에서 내려 한강공원으로 걸어가는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 반포대교예요. 밤이 되면 음악과 함께 분수쇼가 시작되죠. 한강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피크닉 매트를 펴고 앉아있는 연인들, 강변을 조깅하는 시민들. 도시 한가운데 있는 강변이 이렇게 활기찰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치킨과 라면 어떠세요? 한강에서의 야식은 특별하답니다. 김수현 이사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스마트폰으로 주문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배달이 왔습니다. 한강변까지 배달이 된다는 사실도 놀라웠죠. 매트에 앉아 치킨을 먹으며 김수현 이사가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전 일본에서 일할 때가 많이 그리워요. 하지만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여기서의 삶이 더 자유롭거든요.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며칠 동안 본 한국은 제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여기 봐요. 밤 11시가 넘었는데 여성들이 혼자서도 안전하게 산책을 하잖아요. 도쿄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맞습니다. 도쿄에서는 늦은 밤 여성이 혼자 다니기 무서워요. 하지만 이곳은 달랐죠. 한강의 야경이 점점 더 아름답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의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마치 별들이 땅으로 내려온 것 같았어요. 에리코 씨,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김수현 이사의 갑작스러운 말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당신 같은 인재를 찾고 있었거든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한국에서 일한다고요? 제가요? 놀라셨죠? 하지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세요. 일본의 안정적인 삶도 좋지만 이곳에서는 더 큰 꿈을 꿀 수 있어요.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동안 본 한국은 활기가 넘쳤어요. 빠르게 변화하고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문득 나카무라 부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말했던 뒤처진 한국이란 말이 이제는 우스워 보였어요. 생각해보겠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대답이 저도 놀라웠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을 말이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한강의 불빛은 더욱 찬란해졌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도쿄와는 달랐어요. 도쿄가 과거의 영광을 간직한 도시라면 서울은 미래로 달려가는 도시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한국을 가르치러 온 게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았죠. 하지만 진짜 고민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이런 제 생각을 일본에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그리고 앞으로 제 삶은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코앞에 와 있다는 걸요.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코앞에 와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일본으로 돌아온 순간부터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달라진 시선으로 모든 것이 보였어요. 공항의 아날로그적인 시스템, 복잡한 환승 절차, 현금 위주의 결제.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회사로 출근하자마자 나카무라 부장이 저를 회의실로 불렀어요. 에리코 씨, 한국은 어땠나요? 우리의 우수성을 잘 보여주고 오셨죠? 나카무라 부장의 눈빛에서 확신이 보였습니다. 그는 제가 자신의 생각을 확인시켜 줄 거라 믿고 있었죠. 부장님, 사실 한국은 많이 달랐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최첨단 시스템, 자유로운 소통 문화, 빠른 변화와 혁신. 말도 안 됩니다. 에리코 씨, 당신까지 그들에게 세뇌당한 겁니까? 나카무라 부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세뇌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보고 느낀 사실이에요. 우리가 변화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홀가분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후배들이 몰려왔어요. 사키코가 제일 먼저 물었습니다. 선배, 한국은 정말 어땠어요? 제가 말한 것처럼 달랐나요? 1시간 동안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후배들의 눈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우리도 변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후배들의 반응은 나카무라 부장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때 사무실 TV에서 긴급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난카이 대지진 발생 가능성 70%로 상승.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얼굴에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본 안전한 건물들이 떠올랐어요. 지진에도 끄떡없는 고층 빌딩들, 완벽한 대피 시스템, 빠른 재난 대응.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와 가방을 풀면서 김수현 이사의 제안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너무나 현실적인 선택지로 다가왔어요. 창밖으로 도쿄의 밤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풍경인데 왠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보면서 생각했어요. 앞으로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대로 일본에 머물러야 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 결심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몰랐죠. 그 변화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 끝에 김수현 이사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하지만 제가 쓴 내용은 한국행을 수락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수현 이사님, 당신의 제안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일본에 남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이곳에서 실현하고 싶습니다. 답장이 금방 왔어요. 현명한 선택이네요. 에리코 씨라면 일본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세요. 다음 날 아침, 전에 없던 자신감을 가지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나카무라 부장의 사무실로 곧장 향했어요. 부장님, 새로운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가르칠 게 아니라 서로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제가 본 한국의 장점들을 우리 회사에 도입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어요. 나카무라 부장의 표정이 굳어졌다가 잠시 후 예상치 못한 말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한다는 걸요.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죠. 그날 오후 전체 회의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발표됐어요. 미래혁신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제가 책임자를 맡게 됐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사무실 문화부터 시작했어요. 자유로운 토론 문화를 도입하고 디지털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직원들도 점차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한 달 뒤 김수현 이사가 도쿄로 출장을 왔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동안의 변화를 이야기했어요. 역시 에리코 씨였네요. 한국으로 오시라고 제안한 건 사실 일본의 변화를 만들어내실 거란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김수현 이사의 말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인천공항에 다시 와 있네요. 이번에는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위해서입니다. 공항에 들어서며 문득 처음 왔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가르치러 왔다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갔었죠. 입국장에서 마주친 제 모습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예전에 소심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제가 아닌 자신감 넘치는 새로운 모습이었어요. 김수현 이사의 말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세요.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진정한 변화는 장소를 바꾸는 게 아니라 시각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모여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도요. 제 뒤로 새로 부임하는 일본 직원들이 들어옵니다. 이제는 제가 그들에게 이야기해줄 차례네요. 여러분, 편견을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배울 것들이 많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성장은 서로를 인정하고 배우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도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참 한국이 많이 발전하고 전 세계에 당당하게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드러낼 때가 된 것 같네요. 지금까지 감동의 눈물 채널의 하늘솜이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채널에 큰 도움을 줍니다.